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. 왜 동쪽길은 열리지 못하고 수상대중교통수단으로서 최초로 금년 10월 제가 그 탈모로 인해서 오늘은 좀 최초로 중절모를 좀 쓰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? 네, 그러면 중절모를 쓰고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강 리버버스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교통 편익을 높이고 주요 관광 자원의 연결로 매력도시 서울을 실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접근성, 정시성, 경제성 등의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가격도 시민 부담이 좀 저감될 수 있는 그런 방안. 그래서 저희는 환승 할인도 하고 기후동행 카드를 연계해서 3,000원대로 좀 부담을 낮췄고요. 정해진 시간대로 운영하고 정해진 코스대로 다닐 수 있는 정시성. 그다음에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갖지 못하는 편의성. 예를 들면 테이블이 있는 좌석에서 앉아서 가고 또 선내에서 카페테리아에서 이용도 할 수 있고 또 자전거를 휴대하고 탑승할 수도 있어서 저는 적자 감소 방안으로 리버버스의 그 잠실 상류부까지 운항을 제안을 합니다. 강동구와 인접하고 있는 하남, 구리, 남항주의 신도시 개발로 강동구의 통행 인구와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? 강동 지역 등에 선착장이 생겨지고 또 운항 노선이 다양화된다면 사실은 리버버스 이용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제 아까 그 동영상에도 보셨듯이 잠실 수중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잠실 수중보 상류 지역은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죠. 네. 그러다 보니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현재 수도법상 선박 운항이라든지 수상 내저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 GTX 사업 때문에 이 경전철 사업이 접는 게 아니냐, 혹은 조금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냐, 이런 좀 우려가 있거든요.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향은 조금 받겠지만 접는 일은 없을 겁니다. 왜 그러냐면 GTX는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고속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 그 GTX의 특성상 촘촘하게 역사를 설치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주로 강북 지역이나 서남권의 교통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전철 사업과 취지가 다릅니다. 다만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논의되던 노선들이 조금 노선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요. 중복될 수도 있고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3개 노선, GTX 3개 노선에 어떻게 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를 연구하다 보면 노선의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게 되고,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처음 이제 수립하셔서 그 당시 이제 교통 지역을 해소하겠다는 그 취지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? 그렇습니다. 송파역에서 지금 그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금 만든 거를 말씀드립니다. 헬리오시티 9,510세대를 지을 때 건축할 때 서울시하고 교통공사하고 그 협의해 가지고 어차피 지하 진입로를 만드는 게 정상이죠. 스켈레타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전혀 설치가 그 9,510세대가 들어오면서 설치가 안 됐어요. 입주했는데 얼마나 불편했으면 돈을 세대당 1,000만 원씩 걷어가지고 지금 저 공사를 했습니다. 그러면 교통공사는 뭐 했어요? 처음에 건설할 당시에 이 계단 말고 에스컬레이터를 넣으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서울시에서 건설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안 됐던 건 사실입니다. 148억을 걷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공사했습니다. 안에 계단 한번 비춰보세요. 계단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저 계단이 너무 가파른 거예요. 예. 계단이라도 좀 에스컬레이터를 좀 놔달라.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나 교통공사에서 한 얘기가 요 경계선 아니다 이게야.
아파트 예. 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.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 합니다. 동의하고요. 예. 다만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저기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예. 그 소유주가 그 아파트 주민들이십니다. 아시다시피 민간 소유주의 공공시설물을 집어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?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주민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고 해도 이 토지의 소유관계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성공예센터를 왜 문 닫았습니까를 따지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. 첫 번째, 시장님의 시정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볼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. 시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미 서울혁신파크는 26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발이 들어가면서 50층 랜드마크 같은 미래안을 갖고 있습니다. 개발할 수 있지요.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, 시장님? 연장심사 공고 시에 입주해 있었던 16개 기업에 대해서 운영 종료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를 했고, 운영 종료 과정에서도 입주 기업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입주 기간을 60일 연장하고, 또 타 여성 창업 보육시설이나 공유 사무실 등 공시를 신청 연계를 해서, 그러니까 아마 이 뜻은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아마 조치를 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. 진실은 실무 부서조차도 이 사업의 연장 필요성과 연착륙의 필요성 충분히 공감하고 누구보다 애쓰셨거든요. 네. 그냥 서울시 예산 조정 과정에서 그냥 삭감된 겁니다.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가 약자를 보호한다라고 계층 간의 이 사다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시장님의 철학이 그 과정에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. 예, 이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. 뭐 과정이 좀 거칠었을 수 있습니다. 충분히 사전에 고지를 몇 년 전에 하고 차츰차츰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 했으면 훨씬 더 아마 그 충격이 덜했을 텐데요. 세계기관, SH, 도시철도공사, 교통공사, 그리고 신용보증재단, 세계기관의 콜센터 분들, 세계기관 합해서 지금 현재 108명밖에 안 남았습니다. 점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. 점점점 줄어드는 것의 슬픔이 뭐냐면 10년차 콜센터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월 220만 원입니다. 투출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좀 상징화되어 있습니다. 인천국제공항 사태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꼭 그렇게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데 대한 의견을 분명히 보여준 바가 있고요. 그것과는 무관하게라도 의원님 잘 알고 계시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노노 갈등이 핵심입니다. 저도 이 기관들에게 조속한 해결을 주문한 적이 있고요. 그런데 노조들이 완강합니다. 2019년 전으로 돌릴 수는 없어도 서울 시내 교통 낙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